안녕하세요. 재밌는 과학 수업 만들기 김영학입니다. 오늘은 30cm 자로 하는 탐구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자극과 반응 그 단원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통하여 자극의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보통 그 두 학생이 이제 자를 들고 한 학생이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학생이 한 손으로 자를 받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의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조금 더 탐구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고요. 기본 활동으로는 B 학생이 떨어뜨리는 자를 A는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실험 방법을 한번 고안하여 내게 합니다. 혹은 교과서에 보면 이 활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활동으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실험 방법대로 실험을 수행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작성해 보게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 실험을 수행합니다. 요 기본 활동을 한 후에 학생들한테 좀 더 탐구의 성격을 살려서 이제 도전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한 활동은 사실은 시각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시각과 청각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반응할까를 물어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각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또 물어보면 학생들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시각이 더 빨리 자극에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럼 학생들한테 정말 그럴까를 한번 직접 탐구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구 문제 2번은 눈이 더 빨리 반응할까, 귀가 더 빨리 반응할까 라는 이런 주제로, 이번에는 첫 번째 탐구를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2명이 모여서 실험 계획을 세워보게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한 그러한 탐구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방법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보면 귀가 반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실험 방법을 기록한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시작 이렇게 하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약에 시작이라고 하고선 자를 떨어뜨리면 이것은 실험상의 오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다양한 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고안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진정한 좀 과학의 탐구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그 그래프를 통해서 활용하고 실험 결과를 1회, 2회, 3회, 4회 이 정도의 기본적인 표를 제공해서 2명의 학생이 이렇게 반복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탐구 활동으로 엮었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기본 탐구 활동을 숙지한 후에 그 도전 탐구로서 한 거여서 학생들이 기본 그 탐구 활동만 잘 이해를 하면 또 심화 탐구 도전 문제에도 한번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탐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떤 팀은 눈이 시각이 더 빨리 반응하는 걸로 나타나고 어떤 팀은 또 청각이 더 빨리 반응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앱을 좀 찾아보니까 리플렉스 테스트라고 하는 앱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각과 청각의 그 반응 속도를 측정해주는 아주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수치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또 앱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마친 후에 앱까지 이용해서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를 한번 실제로 다시 한번 탐구 활동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기고사 문제로 이런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뭐 옳은 거를 고기에서 고르는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들이 자연스럽게 평가와 연계되는, 그리고 실험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 이외에 약간 뭐 방식은 이런 탐구론적인 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후각이 음식의 맛을 느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실험 재료로 뭐 이게 다음과 같은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를 제시하고요. 실험 방법을 학생들별로 모든별로 한번 만들어 보게 합니다. 이 활동 역시 실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덧붙여집니다. 저는 이런 그런 탐구가 사실은 과학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얘기하는데, 과학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탐구 설계를 스스로 해보게끔, 탐구 설계를 하다 보면 20명의 학생이 각각 다른 그런 설계 방법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창의성의 시작이 아닐까, 과학 수업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이런 탐구 설계에 있지 않은가 하면서 어떤 큰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후각 실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항상 이제 평가와 연계를 하고자 정기고사 문항에도 뭐 후각의 음식의 맛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하는 과정을 쓰고 한번 그 과정 중의 일부를 제거한 후에 실험 과정을 서술해 보게끔 하는 것도 정기고사 문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0cm 자루하는 탐구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활동 소개 및 관련 자료 파일은 재밌는 과학 수업 만들기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